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2020년 5월 11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지냈네요. 5월 초에 굉장히 연휴가 길었죠. 그래서 많이들 놀러 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놀러 간다기보다는 요즘 새롭게 좀 유튜브를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취미처럼 RC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뭐 한강공원이나 산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RC카를 찍고 뭐 유튜브로 올리는 그냥 소소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뭐, 얼마나 그거 될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그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요. 그, 협회를 가는 도중에, 머리를 굴려보니까, 부랴부랴 집에 와서 세팅을 하는 게, 오늘 방송을 하는데 좋겠다. 만약에 그냥 무리해서 갔으면은 방송을 못했을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30분 남겨놓고 빠르게 유턴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집에서 방송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방송 또 준비한 거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그 벨로다인 라이더가 이지마일과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벨로다인 라이더라고 예전에 혹시 제가 올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360도로 주파수를 쏴가지고 그 주변에 사물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장애물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인데요. 이제 이지마일이라는 곳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차에 지금 이게 벨로다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어, 이게 전기차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 이게 오 왜 이렇게 또 하얘졌죠? 무슨 괴물처럼 나오네. 또 왜 이럴까요? 종종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인 것 같아요. 독일. 이게 네, 독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자율주행을 현대도 이제 3단계로 높여서 이제는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기차의 이제 도입이 한 4단계 이상, 5단계까지 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도 3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거의 정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주행이 되는데 글쎄요, 이 과연 뭐 좀 땅덩어리가 큰 데에서는 괜찮은데 과연 우리나라 같이 좁은 골목길 거기다 뭐 이중 주차 뭐 삼중 주차까지 막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점점 또 이렇게 뭐 아이폰의 보급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바뀌듯이 아마 또 자동차의 어떤 또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로다인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상용차, 이제 전기차에 이제 요걸 해서 얼마나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무인차라든가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어,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조도 조종을 해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학교나 뭐 이런 데 좀 교통량이 많이 적은 데를 위주로 이제 운행을 하겠죠. 나중에는 이제 대형 버스에도, 그러면은 참 버스 기사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참 슬프지만은, 예, 점점 정말 다가오는 앞으로의 미래라는 게 또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현대기아차 소식인데요.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이 벨로다인이 독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알기로는 독일 회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또 띄엄띄엄 또 띄엄띄엄 2주 만에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참 카메라 되게 신경 쓰이네요. 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카메라가 네, 오픈소스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자동차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장, 뭐 차에 대한 부품 제어라든가 뭐 외부 연계 통신, 인포테인먼트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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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하려니까 되게 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갑자기 할 얘기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기 시작하고, 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그, 현대기아차, 그게 이제 차량에 포함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관리 정책을 협력업체까지 확장해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 오픈소스 관리를 선도하고, 협력업체 납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준 수립 및 배포, 자동차 제조업 분야 최신 기술 및 트렌드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오픈소스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요. 자동차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내비게이션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이제 미러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 띄워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러지? 그냥 몇 개 기능밖에 쓸 수가 없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휴대폰 화면을 바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대폰을 꼭 태블릿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바로 떠가지고 그거를 휴대폰 대신에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자동차 안에 뭐 유심칩 같은 거,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유심칩을 꽂아가지고 차 안에서도 이제 뭐 5G를
이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닥다리죠.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지고 인터페이스가 좋아졌다 그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정보에 항상 둔감하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너무 불편했잖아요. 그 메모리 칩을 뽑아오고 꼭 집에서 하던가 아니면 꼭 뭘 페어링을 해가지고 해야 됐었는데, 글쎄요, 이런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자잘자잘한 부분들도 좀 같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랬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59기 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이게 제 방송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제 방송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인사를 나누면 5분도 안 돼서 그분이 나가신다는 불문율이 불문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신 거 알면서도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던 거, 예, 죄송하고요. 아, 제가 그 방송 때 항상 이 별풍선, 이 식빵 별풍선을 안 받은 적이 손에 꼽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꼭 한 번은 꼭 이 식빵을 받는데요. 오늘은 아,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네, 이름 참 특이하죠. 니빠랑 현기랑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니빠입니다. 니빠. SK텔레콤이 티맵에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하는 어린이 보호 경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자동차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그거가 생기면서 스쿨존이 굉장히 위험지역처럼, 운전자들의 위험지역처럼 좀 갑자기 좀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최대한 피해서 가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초행길은 여기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일방통행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SK텔레콤에서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쿨존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 스쿨존을 이제 알려주는, 사실 최근에 보면은 꼬마의 음성으로 여기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안전운전 하세요, 막 이렇게 멘트도 나오는데, 이게 옵션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경로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같이 도입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예. 참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태원 요즘 참 어쨌든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예, 근데 뭐 보호 경로를 하게 되면 뭐 자가 격리밖에 안 되겠죠. 제가 자발적으로 한 이틀 자가 격리를 하고 느낀 거는, 정말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쓸데없이 자가 격리하면서 자가 격리 방송도 집에서 한번 했었죠. 집에서 방송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 톤이나 마이크 음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쓰느라고 저는 게 있나 봐요.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절고 여기선 여기서로 절고, 저는 BJ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캠 화면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 컴퓨터의 문제 같습니다.
아, 갑자기 땀이 나네요.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 뭐 카카오 맵이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뭐 크게 뭐 어떤 맵을 선택해든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뭐 써왔던 구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은 저도 카카오 맵을 내비를 쓰기도 하고 뭐 예전에 뭐 그 KT나 뭐 SK 그러니까 KT나 LG에서 따로 자기네 자사 내비가 있잖아요. 원 내비 같은 그런 거를 써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는 확실히 SK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끔은 좀 너무 이렇게 차를 돌리고 해가지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맵이랑 비교했을 땐 저는 SK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스쿨 존 지역으로 운전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티맵을 한번 써서 옵션에서 이 경로를 가지 않는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자동차 시민연합이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잡는 DPF를 그 봄철 경유차 관리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뭐 경유차 그 디젤유가 엄청 싸죠. 거의 1,000원입니다. 1,000원. 제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산타페라는 차량을 운전을 했을 때 처음 경유였는데 그때도 1,000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1,100원인가 1,200원인가 할 때였나? 그때 아니구나. 1,000원 미치였구나. 그래서 뭐 한 3만 원만 넣으면 뭐 가득 차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간에 막 휘발유가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그때 세녹슨이 뭐니 뭐 이렇게 무슨 LP 파워인가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한참 막 다른 그게 있었잖아요. 세녹스라고. 그때 그 세녹스가 리터당 1,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녹스를 팔던 데가 김포공항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보다는 세녹스를 사가지고 넣는 게 가격적으로 이득이어서 굳이 김포공항까지 가갖고 세녹스를 한 2만원어치 사가지고 차 있다가 붓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디젤 차들은 1,000원이면은 거의 리터당 3만원을 넣으면 30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정말 많이 갑자기 싸졌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디젤 차는 이 DPF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한때 또 BM 차량이 화재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이 어쨌든 이 네 가지의 그 어떤 관리법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 1년에 한 번, 예. DPF는, DPF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인데요. 이게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우, DPF 뭐지? 갑자기 또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제가 DPF를 어 뭘까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 모르겠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잠깐 찾고 있는데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고요. 디젤 미리자 필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엔진이 폭발을 하고 이제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과정 중에 나오는 그 어떤 뭐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그 불순물을 걸러줘야 이제 깨끗한 배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경유차가 오래되면은 뒤에서 시커먼 연기를 이렇게 막 내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감 장치에 대한 이제 필요성, 중요성이 더 이제 강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이제 쓰긴 하는데, 실제로 저도 디젤차를 한 10몇 년을 운행을 했었지만은 제 차에도 사실 DPF를 점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뭐 폐차할 때쯤 돼가지고 한번 보긴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거라고 해야죠. 어쨌든 보시듯이 이 왼쪽에 있는 DPF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오른쪽에는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은 이제 이 구멍들이 메꾸어지기 시작하고, 이 카본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배기가 역류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디젤의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어쨌든 이제 정비 매뉴얼로 이제 뭐 1년에 한 번 클리닝은 필수라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잘 안 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디젤은 자동차 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번 정비소 가서 클리닝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엔진 오일 소모를 방치하면 불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엔진 오일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엔진 오일이 그 피스톤 밑에서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미세한 그 오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오일, 그러니까 엔진 오일, 그러니까 그 오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엔진 오일이 같이 이렇게 타버리니까 오일은 엔진 오일은 줄고 계속 오일이 연소가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엔진 오일을 그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은 오일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같이 있지만 점점 이게 끈적끈적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찐덕찐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피스톤의 운행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DPF에 연소가 돼서 이제 누적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DPF에서 화재나 아니면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5년 정도 지난 경유차는 이 엔진 오일, DPF는 꼭 점검을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으로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요, 가끔 뭐 풀악셀을 밟고 운행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봄철에는 자동차도 건강종합검지, 뭐 배출가스 측정하는 거, 어쨌든 뭐 이거랑 똑같죠. 정비 매뉴얼 1년에 한 번 클리닝, 요 두 개 비슷하니까 어쨌든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DPF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한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 베스트 8입니다. 뭐 술 많이들 드시죠? 저는 자동차 만화를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만화를 하면서 술을 좀 많이 안 먹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거의 안 먹는데요. 어쨌든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좀 목 넘김은 힘들지만 맛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세계에서 그 알코올 도수가 정말 높다고 하는 그 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알코올 농도가 80 넘어가면 거의 그거는 그냥 술이 아니라 그냥 알코올 아닌가요? 알코올? 어쨌든 이제 첫 번째는 네 8위 핀서 상하이 스트렝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저는 맥주, 소주 외에는 잘 안 맞아요. 양주도 잘 안 맞아가지고 못 먹는데 이런 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강을 생각하며 만들었대는데 이게 8위에 올라올 정도로 도수가 88.8%라고 합니다. 88.8%면은 이 정도면 불이 붙지 않나요? 중국에서 약재로 활용되는 식물을 활용해서 만든 술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별로 마시지 말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핀서 상하이 스트렝스 아마 중국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합스부르크 골드라벨 프리미엄 리저드 압생트. 굉장히 이름도 깁니다. 정말. 네, 정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돼지 기름으로도 차가 운행이 되지요. 이걸로도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얘는 도수가 89.9% 해가지고 1.1%가 더 높습니다. 도대체 이게 참 방고우의 귀를 앗아간 녹색 요정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어쨌든 방고우가 마신 거랑은 이제 좀 다른 버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규칙은 없다. 과연 저는 솔직히 50도짜리 고량주도 먹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걸 도대체 왜 마실까요? 뭐 어쨌든 89.9%인데 7인 거 보면 참 고량주가 50도입니다. 50도. 제가 그 흔히 말하는 빼갈 고량주를 아무 생각 없이 한 방에 들이켰다가 아주 그 다음날까지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어떨지. 고량주는 또 언더락으로 안 먹고 그냥 먹는 맛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중국집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그 양장피를 처음 먹어본 날 그 겨자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때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사준 거라서 야 양장피다 그러고 먹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겨자가 그냥 머스타드 소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움큼 집어 먹었다가 막 코에서 바람 뿡뿡 뿜길래 그냥 급한 김에 이렇게 물을 마신다고 마셨던 게 고량주였거든요. 그 뒤로 고량주는 어쨌든 못 먹습니다. 40도, 60도군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군요. 그렇죠. 사실 이걸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먹겠습니까? 이 술들을. 6위는 리버 앙트와느 르와이알 그레나디안 럼 이라는 럼주네요. 럼주. 얘는 깔끔하게 90%입니다. 90%. 90도. 네, 알코올의 강을 마시다. 그래서 200년도 넘은 그레나다의 명주고요. 희석하지 않고 마시면 현지인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적은 그라나다 술이네요. 그라나다. 참, 그 현지인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그라나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거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빨간 두꺼비도 가끔은 목이 타던데 어떻게 이렇게 참 술을 드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5위가 브리클라딕 엑스포 쿼드로플 위스키라는 위스키고요. 스코틀랜드 술입니다. 위스키죠. 얘는 92도, 92%짜리입니다. 거의
순수 알코올에 가깝죠. 92면 어우. 심지어 여기도 주유소가 너무 멀다 싶을 땐 해가지고요. 영국의 BBC가 이 술을 연료 삼아서 스포츠카가 달릴 수 있음을 증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160km 속도로. 그러니까 거의 순수 알코올에 가깝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예,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 8위에서 이제 그 술에 대한 순위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5위가 92도입니다. 도대체 나머지 술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4위는 없고요. 공동 3위입니다. 공동 3위. 미국 술이고요. 에버클리어라는 술입니다. 얘는 95%, 95도입니다. 95도. 무생무취, 무미, 그저 알코올만 느껴지는 술. 미국 일진들은 이 술을 수업 시간에 마시기도 한다고 한다는데 참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95%는 진짜 무슨 실험실에서 과학실에서 이렇게 알코올 램프에 부어야 되는 그 정도 술 아닌가요? 어우, 끔찍합니다. 도대체 이거랑 같이 3위에 오른 이 술은 뭘까요? 골든 그레인이라는 이것도 미국 술인데요. 에버클리어 이 에버클리어 제조사가 또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수는 95도로 똑같습니다. 예.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판매가 금지가 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판매 금지가 안 됐는데 얘는 판매 금지가 된 거 보면은 아마 여기에 첨가된 게 더 지독한 게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알코올 도수만 똑같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굳이 마실 필요가 없겠죠. 이제 2개 남았네요. 2위입니다. 스피리터스 렉티피코 아니. 폴란드의 보드카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보이시죠? 96%. 화기엄금, 흡연하며 마시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술. 현재는 95도지만 본래 96도였다. 그러니까 원래 96도였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95도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원본이 96이기 때문에 2위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담배를 피면서 이 술을 마시면 입에서 불이 나나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언제 미국이나 이렇게 뭐 폴란드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도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 드등. 아이고, 이게 왜 또 내려갔냐. 아이고. 에스토니안 리커 모노폴리라는 술입니다. 이 술은 아쉽게도 100%는 아닙니다. 100% 알코올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술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겠죠. 그래서 98도입니다. 보이시죠? 98도. 이미 에스토니아 술인데요. 이미 뭐 병도 잘 보일 듯 말 듯 까맣죠. 마시는 이 전설이 되리라. 기네스에 등재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가장 높은 도수의 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살상무기고요. 생산이 중단되어서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는 정말 전설의 술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하여튼 그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죠. 어쨌든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정말 끝간데 없이 독해질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술 배틀이라 그래가지고 대접했다가 소주 부어서 막 원샷 하면서 막 자기가 술 세다는 거 자랑하고,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술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와, 정말 이건 그냥 전시용 술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먹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막걸리는 뭐 음료수죠. 음료수. 막걸리가 어떻게 술입니까? 그냥 음료수죠. 예, 먹으면 조금 알딸딸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에스토니아에 어, 가실 일이 있으시면 아니지, 이건 단종이 됐지. 어쨌든 가장 그래도 미국에 가서 한번 궁금합니다. 정말 이 에버클리어 골든그레이 도대체 미국 일진들은 얼마나 좋아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금지어. 그쵸, 이건 제가 설정한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전용 금지어인가 보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또 어찌어찌 또 마지막 순서까지 오게 됐네요. 돈을 받지 않고 광고를 해주는 BJ 고추장의 그런 어떤 착한 시간입니다. 착한 시간. 추천 크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아, 요즘 그래도 많이 그 예전처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제품들이 요즘 잘 안 올라오는 건지 사막여우님도 요즘 조금 조용하긴 한데요. 어쨌든 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어쨌든 많은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마련한 순서고요. 첫 번째는 솔직히 이거 보고 굉장히 사고 싶었습니다. 네, 고성능 초고화질 액션캠을 10만원대로 구현한 그 게릴라 액션캠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중국제 액션캠 한 2만원짜리를 한번 사서 써봤는데요. 거의 그 몰래카메라? 옛날 한때 유행했죠. 뭐 볼펜형, 무슨 라이터형에서 그 몰래카메라 수준의 화질을 담고 있는 이제 액션캠이더라고요. 그렇고 뭐 화질은 뭐 720p까지 된다고 했는데 거의 20프레임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 한 번만 이렇게 쓱 손을 이렇게만 해도 득득득득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차라리 2만원을 기부했으면 좋은 일에도 썼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액션캠을 10만원대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하죠. 뭐 손 떨림 방지도 있고 방수 케이스로 30m까지 되고 이걸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도 이렇게 액션캠으로 들이대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인데 이게 이 와이파이 방식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좀 아쉬워요. 저는 이 와이파이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이 와이파이를 이 액션캠에 연결을 하면 휴대폰 자체 내에서 와이파이를 쓰지 못합니다. 와이파이는 하나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벌써 뭐 3,000부터 9,000까지 해서 이렇게 버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4K의 60프레임이면 굉장히 부드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시야각도 170도에 화소도 굉장히 높고요. 메모리 카드도 128기가까지 쓸 수 있으니까 굳이 고프로를 안 쓰고 얘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품은 13만원 정도 하고요. 18만 2천원이면은 이 액션캠에 들어가는 뭐 여러가지 장비들 있잖아요. 뭐 차량에도 붙일 수 있고, 뭐 방수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해서 16가지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20만원 정도면은 고프로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호시탐탐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 더 이걸 사서 제 유튜브에 한번 적용을 했으면 하는데, 뭐 아직 뭐 20일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찬찬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제품 뭐 사용 후기가 있으면 또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액션캠에 관심이 있으시고, 사실 그렇죠, 고프로가 좀 부담스럽다, 고프로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먼저 한번 맛보시는 것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얘도 웹캠 기능이 되니까 얘로 웹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월 중순에나 오겠죠, 펀딩을 하면. 어쨌든 뭐 제가 어쨌든 소개하면서 가끔 구매하는 제품들이 큰 가격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제가 쓰면서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어우, 그러면 안 됩니다. 제 모공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원래는 수염을 좀 깎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노숙자를 한번 해야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염을 좀 기르고 있는 거 뒤늦게나마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네, 1만원대 가성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벨트입니다. 벨트인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시잖아요. 저도 배가 많이 나왔지만, 배에 나온 사람들은 그 허리띠를 이렇게 딱 졸라매면, 앉으면 바지는 늘어나는데 허리띠는 늘어나지 않아서, 허리띠를 살짝 아무도 몰래 살짝 풀었다가 일어날 때 다시 조이고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벨트는 굉장히 잘 늘어나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발에다 걸어서 당겨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지만, 의자 같은데 걸어서 이렇게 당겨도 쫙쫙 잘 늘어나면서 뭐 좀 튼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장에 입어도 티가 잘 안 날 만큼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길이는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3X 라지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벨트 같고, 뭐 패션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지만은 너무 길다 싶으면은 가위로 잘라서 쓸 수도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죠. 아, 갑자기 뒤에서 한번 잡아당겨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1만원대지만 항상 우리가 알죠. 잭필드 39,800원인가 700원인가 3만원대지만 4만원이 나가는 굉장히 좀 슬픈 전설이 있듯이, 이 제품도 17,800원이고 배송비 포함하면 2만원이 되는 굉장히 좀 슬픈 사연이 있는 벨트지만, 어쨌든 좀 편하게 벨트를 착용하고 싶다면은 한 번쯤 가셔서 보시고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시면은 펀딩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고무줄은 또 너무 늘어나잖아요. 고무줄로 하면은 고무줄 자체는 또 이렇게 딱 고정되는 맛이 없어서,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근데 이제 그런 재질은 아니니까 뭐 어쨌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인데, 오늘은 굉장히 좀 횡설수설하고 두서도 없고 막 사족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시간이 안 지나갔네요. 희한할 노릇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요즘 마스크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요즘 또 그 이태원 프리덤 덕분에 마스크를 더 연장을 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보관하거나 아니면 음식집에 가서 턱에 고여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대충 벗어서 이렇게 좀 그나마 음식물이 덜 튈 만한 데다 이렇게 던져놓고
그걸 다시 끼곤 하는데, 사실 조금 가끔은 이 마스크를 정말로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한 뭐 이틀 3일 정도 쓰려면은 좀 소독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그 일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세척하는 UV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스크를 집어넣고 억지로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예 그냥 마스크 전용으로 나온 그런 UV 클리닝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궁상 맞아서요. 제가 궁상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 재질이 굉장히 얇고 가벼운 재질인데, 마스크를 넣고 뭐 이렇게 어, 무선 충전기만 꽂아 넣으면 알아서 3분 동안 UV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라 면 마스크나 이렇게 계속 빨아서 쓰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소독이 필요하긴 필요하잖아요. 뭐 빤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소독이 필요하고, 뭐 음식집 같은 데 가서 마스크를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데 보관을 해놓고 시간 되면 가끔 이렇게 충전식으로 UV 살균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이 목에 걸 수 있어요. 이거 목에 걸고 목에 걸고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게 나오는 불빛 반짝이면서 이태원 클럽에 가서 춤추는 거 춤 한번 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시청률이 폭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 이 방송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방송도 없어지고, 유튜브 내, 그, 옐로우 카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로 그 가슴팍에 폭탄을 안고 탱크로 뛰어드는 전우의 마음이 아니라면, 굳이 그냥 대화창으로만 열심히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왜 수면방이 궁금하시죠? 설마 수면방 한번 가보실 생각이십니까? 이 수면방이 그냥 휴게텔입니다. 휴게텔. 뭐 1인 휴게텔. 원래 휴게텔 아시죠? 그냥 잠만 자는 방.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좀 블랙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준비했던 모든 자료가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집에서 방송을 하게 되고, 갑자기 새로 오신 분이 들어오셔서 제가 기쁜 마음에 횡설수설하고 막 어리버리했던 거 좀 죄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뵀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제 눈빛이 보이시나요? 어쨌든 뭐지? 굉장히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뭔가 되게 뭐라 그러지? 채팅창이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라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즐겁네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아, 사실 제가 방송을 뭐 9시에 시작하든 뭐 9시 반에 시작을 하든 끝나는 시간이 뭐 비슷하거나 끝나는 시간이 너무도 그렇게 막 아쉬운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아쉽죠? 왠지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뭔가 방송이 되게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스스로가 좀 아쉽고
서운한 느낌이고요. 저도요, 정말 그 5분 안에 안 나가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조명이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협회에서도 조명을 두 개를 쓰잖아요. 그 두 개를 쓰는 거랑 그 이 하나만 해가지고 측광을 쓰는 거랑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캠을 그 담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제가 설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 조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그 밝기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제가 활성화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밝아졌다 막 어두워졌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는 뭐 집에서 방송하지 않아야죠. 다음 주는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해야겠죠. 오늘은 정말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남부순환도로가 이렇게 막혀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거의 신림역에서부터 신대방까지 가는데 한 15분, 20분이 넘게 걸렸을 정도니까, 아, 정말,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급하게 집에서 방송하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그럴까요? 근데 안경알을 빼면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문제는 그겁니다.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조명 덕분에 제가 제 캠 화면을 지금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더 매끄러운, 이게 솔직히 방송을요, 이게 한 주만 쉬어도 조금 느낌이 어색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2주를 쉬어버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명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또 BJ 고추장 방송의 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어색한데 더 어색한 그런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굉장히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이태원의 바람에 그 역풍 맞지 않으시게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